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혁신학교의 운영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의 운영 원리. 이거 너무 크다. 혁신학교의 운영 원리인데, 혁신학교 운영 원리는 크게 네 가지로 됩니다. 혁신학교 운영 원리는 결국은 공공성이고요. 공공성이란 것은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혁신학교의 운영 원리는 뭡니까? 민주적 학교 운영. 너무 크다. 좀 줄이죠. 평평평평. 자, 민주적 학교 운영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학교 자치를 말합니다. 학교 자치를 말하고 학교 자치 안에는 민주성이 들어가 있는 거고, 협력이라고 하는 가치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배려, 그 다음에 어떤 게 들어갈까요? 이러한 키워드들이 들어가겠죠. 민주적인 학교 운영. 두 번째는 윤리적 생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민주적 생활 공동체는 존중과 배려입니다. 존중과 배려, 그 다음에 평화, 그 다음에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 교육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로는 창의적 교육 과정을 의미합니다. 창의적 교육과정, 뭔가 창의적으로 한다라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창의적 교육과정은 조금 이야기가 틀려요. 창의적 교육과정은 결국은 공공성을 의미합니다.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이런 이야기들 있죠.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그 다음에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을 지향하는 교육과정,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창의적 교육과정은. 그쵸?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입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궁극적으로는 학교가 행정 조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요. 학습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결국은 어떻기 때문에 학생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얘는 1번. 그렇죠? 민주적인 학교 운영. 두 번째, 윤리적인 생활 공동체. 요 이야기. 세 번째, 창의적인 교육 과정. 네 번째, 전문적 학습 공동체. 그렇죠? 이렇게 나누고요. 너무 큰가? 너무 크다. 16 정도 하면 되나? 오케이. 그렇죠? 이 정도 거겠죠? 자, 그래서 민주적인 학교 운영, 학교 자치, 윤리적인 생활 공동체, 창의적인 교육과정 전문제, 민윤창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민주적, 윤리적, 창의적. 자, 다시 한번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육, 학교라고 하는 큰 그릇이 있어요. 큰 그릇이 있고, 여기에 옛날에는 학교장이라고 하는, 그쵸? 교육감이라고 하는, 교육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뭐 학교는 교장이겠죠? 이 사람이 전체 여기를 지배를 했었는데, 여기에다가 많은 요소들을 집어넣습니다. 그쵸? 많은 요소들이 같이 참여를 해요. 그게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에요. 학교 자치. 이제 밖에서 크게 터치를 안 할 테니까 너희들끼리 해보는데 학교장 혼자 하면 안 돼. 학교장 너 혼자서 하는 게 그게 자치가 아니야. 너 자치는 무엇이 아니다? 독재가 아니다. 그쵸? 학교장의 독재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다 같이 책임을 지우는 학교 자치를 해야 된다.
그런 환경 속에서는 결국은 필요한 게 무엇이다? 민주성이다. 그쵸? 학교 자체는 결국 민주성이고 power, 그쵸? 교장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어떻게 하는 거다? 같이 나누어 갖는 거다. 분산을 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나눌까요? 어떻게 나누냐면 위원회 중심의 그 다음에 학부모의 참여 활성화, 학생들의 참여 활성화, 그쵸?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전결 규정의 확대,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선은 학교라고 하는 큰 웅덩이, 큰 틀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가 다 왔어요. 다 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 민주적으로 해야 되고 서로 협력해야 되고 서로 소통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잖아. 소통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누구냐면은 교육청이랑 한테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너희들 주변에 있는 다른 학교,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사회와도 같이 협력해봐.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말고 수평적으로 같이 협력해봐. 라고 하는 게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민주적인 학교 운영했더니 또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이거는 색깔 다르게 해볼까요? T번. 여긴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파란색. 문제를 했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는 옛날에는 교장이라고 하는 큰 메기 한 마리가 있었어요. 큰 메기 한 마리, 뿅, 수염 하나 있고, 큰 메기 한 마리가 눈을 부릅뜨고 무섭게 했었는데, 그쵸? 이제는 무섭게 못해요. 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와서 같이 뛰어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서로서로가 조화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야?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존중과 배려, 서로서로 존중과 배려, 그 다음에 결국은 평화. 또 평화라는 건 어때? 무력적인 평화가 아니라 민주적인 평화겠죠. 민주성을 더하는 것들이겠죠. 그죠? 그럼 또 이게 어떤 거하고 연결돼서 같이 나올 수가 있냐면 학폭이겠죠. 학폭. 우선 첫 번째. 학폭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학생과 학생 간의 갈등, 피해자 가해자와의 갈등, 피해자 학생들, 가해자 학생들과 학교와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요?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평화를 통해서, 실천 중심 민주 시민 교육을 통해서, 맞춤형을 통해서, 예방을 통해서, 예방이라고 나왔잖아요. 예방은 항상 중요한 것이, 그쵸? 처리보다는 예방이 훨씬 중요하죠. 예방 어떻게 예방합니까? 경기교육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뭐라고 됐어요? 학생 중심, 현장 중심. 예방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 중심으로, 학생 주도형으로, 학생 주도형 캠페인, 어깨동무 활동, 예방이죠. 그 다음에 예방이라고 따로 시간을 정해 놔야 돼요? 아닙니다. 생활 속의 예방, 그쵸? 학교 생활 지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가야 됩니까? 교육 과정, 교과와 또는 창의적 체험학습과 연계해서 예방이겠죠. 그럼 학폭이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사법적인 정의나 처벌이나 감시나 응보적인 정의가 아닌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교육적 해결을 해야 됩니다. 교육적 해결을 해야 되고 평화적으로 해야 되고 민주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학교 폭력이죠. 학폭. 그 다음에 이제 또 똑같은 상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교권이죠. 교권 침해 요소가 있을 때 어떻게 이것들을 접근을 해야 됩니까? 서로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
학생과 학생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런 말 많이 써요. 서로의 다름, difference,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그쵸? 이런 것들 다 지금 교육감 10년사에서 말한 평화, 정의, 존엄이죠. 존엄이라는 거는 바로 뭡니까?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거고,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거고, 한 명 한 명의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나의 다름이 인정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되고, 그것을 결국 뭐라고 합니까? 존중과 배려가 깃든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이겠죠?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의적 교육과정. 창의적 교육과정은 결국은 공공성을 의미합니다. 교육과정의 다양화. 공공성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뭡니까? 모두 다 같이. 결국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모두 다 기본적인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공공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고, 모든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들을 인정해주고, 그러한 모든 개별적인 학생들의 특성이 인정받고 용인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해주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공성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꼭지는 바로 뭡니까? 학업에서 어떤 아이들이 없어야 돼요? 소외가 되는 학생들이 없어야 되죠. 학업 소외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게 뭡니까? 기초 기본 학력, 그 다음에 학업 중단 예방, 그 다음에 학교 밖 학생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업 중단을 막기 위해서 기초 학업을 보장해 줌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상시 수업에서는 보편적 수업 설계를 해야 됩니다. 보편적 수업 설계는 반드시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보편적 수업 설계를 통해서 모든 학생들의 개개인의 다른 시간, 다른 방법, 다른 표현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다양한 보편적인 방식의 수업 설계. 이거 반드시 중요합니다. 보편적 수업 설계. 보편적 수업 설계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공공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편적 수업 설계는 공공성입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나오면 학업 소외, 그렇죠? 단 한 명도 포기하면 안 되고요. 모든 학생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학생들의 개별적인 다름을 인정하면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연구를 해서 나온 게 바로 뭡니까? 보편적 수업 설계를 해야 이 안에서 담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편적 수업 설계. 결국은 보편적 수업 설계를 할 때는 어떤 과정을 취합니까? 첫 번째, 국가 수준,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 수준의 교육 과정을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특성을 잘 살펴보신 다음에 학생마다 다른 목표들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학업에 들어가는 인풋, 그쵸? 학습 자료를 다양화하고 아웃풋, 학습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도구를 다양화하고 참여 방식을 다양화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피드백을 해서 다시 순환하는 순환적 모형의 보편적 수업 설계. 이거 반드시 아시죠? 그래서 첫 번째 공공성이 나오게 되면 학업 소외,
보편적인 수업 설계. 세 번째 같은 경우 뭡니까? 학생의 뭐입니까? 선택권 강화죠. 선택권 강화. 선택권 강화라고 하는 것은 선택권 강화가 있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다양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고교학점제, 자유학년제, 공동교육과정, 그 다음에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내실화를 통한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 및 미래학교 체제,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것들은 선택권 강화는 결국은 뭡니까? 개인의 존엄, 개인의 다름, 개인의 개별성을 인정한다라는 거고, 또 다른 교육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학생들의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로의 맞춤형 교육을 추구하는 게 바로 이 선택권을 강화시켜주고 학생 교육 선택권에 대한 제고를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주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다른 말로 하자면 바로 뭡니까? 학교 업무 정상화의 일환이고요. 정상화의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나요? 학교 자치의 측면으로 바라볼 수가 있죠. 그쵸? 학교 업무 정상화의 측면으로 바라보자면 행정 조직이었던 학교를 교수 조직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전문적 학습 공동체. 그쵸? 기억나시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제가 정리해 놓은 이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2020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의 핵심 키워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뭐 비전 공유와 책무성 쭉 나오고요. 비전 공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성 나오면 비전 공유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철학이 틀린데 방법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비전 공유를 하시고요. 그렇죠? 여기는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주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민주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의 비전을 공유해야 되며 책무성을 제고해야 된다. 민주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비전 공유, 두 번째는 교육활동 중심의 조직이 돼야 돼요. 교육활동 중심. 무엇이 되면 안 된다? 행정 중심의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소통 참여, 지역사회와의 협력. 큰 그릇에 여러 그릇을 담고 여기에 대한 민주성과 학교 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비전을 공유해야 되겠죠. 여기 민물인데 여기에다가 바닷물고기 넣으면 죽잖아요. 그쵸? 여기 또 바닷물인데 여기 민물고기 넣으면 죽잖아요. 횟집에다가 붕어 넣으면 횟집 수족관에 붕어 넣으면 죽잖아요. 그쵸? 물을 맞춰야 되겠죠. 짠물인지 민물인지. 그게 바로 뭡니까? 짠물인지 민물인지 맞추는 게 비전 공유해야 돼요. 교육활동 중심. 횟집 수족관에 모인 게 뭐예요? 관상용 아니죠. 회로 가려는 건가? 그렇죠? 교육활동 중심이어야 되고 소통과 참여해야 되고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 해야 되죠. 자,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란 무슨 말인가?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는 구성원들의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 학교 자치는 결국 학교 구성원이 학교 주인이에요. 학생이 학교 주인, 학부모가 학교 주인, 교사가 학교 주인, 교장이 학교 주인, 다 같이 학교 주인. 학교 구성원들이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자발적 참여, 내 거니까. 비전, 민물인지 짠물인지. 교육력 높이기 위한 제반 여건. 횟집에 수조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여과기 필터 없으면 다 죽잖아요. 민주적 자발적. 공공성과 민주성. 그쵸? 자, 학생 중심, 현장 중심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활동 중심, 서로의 권리, 이거는 이제 아까 나왔던 큰 틀에서의 것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비전 공유와 책무성은 왜 하나? 자발적 참여와 소통,
학교 비전은 학교 교육 활동의 기본이 됩니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 완류,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학교 비전이에요. 같이 세워라. 종착점을 같은 데다 둬라. 종착점을 같은 데다 두는 데 있어서 계획, 실행, 평가, 완류는 방법적인 측면이겠죠. 계획, 실행, 평가, 완류. 어떻게 해야 되나? 큰 물에 다 같이 넣자라고 했잖아요. 다 같이 넣으면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규칙? 학칙이나 운영 규정을 함께 만들어. 생활 운영, 토의 토론, 누구나 할 수 있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Again.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의 핵심 키워드는 비전 공유 책무. 교육 활동 중심, 소통 참여 역동적인 학교 문화, 학교 지역 사회, 비전 공유. 그죠? 비전 공유 어떻게 해요? 학교 대토론회. 다 같이. 모두. 그 다음에 누가 학교의 주인이에요? 모든 학교 구성원.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 그 다음에 비전 세운 다음에 여기에 맞는 학교 교육 현장, 운영 원리, 생활 협약, 학교 교육 목표. 자, 혁신학교의 책무성 제고, 학교의 책무성.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이렇게 너희들끼리 잘해. 학교에 대한 자율성을 주었어요. 학교에 대한 자치를 강화했어요. 학교 자율성과 자치가 강화되면 또 뭐가 강화됩니까? 책무성이겠죠. 책무성이 강화돼야 되죠. 책무성의 첫 번째 바로 뭡니까? 기초기본교육.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학교 평가. 자율적인 평가예요. 여기 너희들 놀아. 너희들 놀아. 여기 물 탁해지면 수질 개선 누가 해? 너희가 해. 우리가 안 해줄 거야. 너희가 해. 수질이 나쁜지 좋은지 민물이 되는지 짠물이 되는지 너희가 판단해. 판단 도구를 줬죠. 뭐요? 학교 평가.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한 거 같니? 뭐? 학교 민주주의 지수. 하나 더 줄게. 뭐? 학교 주도형 감사. 자, 됐지? 이제 너희가 해. 책무성. 자율과 참여의 학교 평가 실시. 옛날에 공통지표 줬잖아요. 이거. 공통수질 지표 줬는데 이것도 니네가 정해. 그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 있으면 물 돌아야 되죠. 물. 환류. 피드백. 그죠? 굉장히 중요한 말 나왔네요. 환류와 개선 중심의 성장 중심. 어떤 중심? 성장 중심. 학생 평가도 어떤 평가? 성장 중심 평가. 학교 평가도 어떤 평가? 성장 중심 평가. 니네가 되게 안 좋은 학교였는데 이만큼 발전했니 안 했니? 더 좋은 특목고 영재고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좋아졌니? 얘야. 학생아. 학교야.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좋아졌니? 무슨 평가요? 성장 중심 평가. 학교도 뭐? 성장 중심 평가. 환류 개선 중심.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공동주인. 이 말 꼭 들어가야 돼요. 구성원 공동주인. 참여 소통, 나눔과 배려, 공감과 실천. 그죠? 학교 민주주의 지수도 나왔네요. 학교 민주주의 지수 짝꿍 학교 평가. 같이 가. 따로 가지 말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실시하는 학교 평가. 자율적으로 결정,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학교 평가. 같이 가. 민주주의 지수. 같이 가. 뭐랑? 교육과정 평가랑. 또 뭐랑 같이 가면 좋을까요? 학교 평가가. 민주주의 지수. 교육과정. 교원능력 평가. 또 뭐랑 같이 가면 될까요? 차율장학. 이렇게 함께 가면은 큰 틀에서 보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학교 업무 정상화. 그쵸? 그 다음에 혁신학교 간 개방협력연대를 통한 개방협력연대. 그쵸?
요건 한번 보세요. 이건 그냥 제가 쓴 거예요. 잘 썼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학교 자치 방안을 논하시오. 비전 공유와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 학교의 자율성 강화 모색해야 된다. 쓴 거예요.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시스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시스템. 같은 말 뭐가 있을까요?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시스템. 같은 말. 학교 업무 정상화. 권한위임. 교육활동 구축 시스템. 교육활동 지원. 그렇죠.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시스템. 권한위임. 위임. 권한 줘라. 누가 가지고 있지 말고. 교장 네가 가지고 있지 말고. 학교 자치가 학교 자율성이 민주성이 독재가 아니다. 너 혼자 하라는 게 아니다. 교감, 부장, 팀 리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위원회.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학생, 학부모 같이 해라. 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지역사회. 교육활동 구축 시스템 결국 학교 업무 정상화고요. 학생의 성장을 중심, 항상 교육에 있어서 가장 가운데는 학생 성장의 중심, 학생 중심. 자, 업무를 재조직화한다 그러지. 학교 업무 정상화 나오면 업무 재조직화 나오잖아요. 업무 재조직화인데 방향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향성은 뭐예요? 학생 성장. 그죠? 학생 성장을 중심에 두고 업무를 분석하여 재조직화. 그쵸?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블라인디드 러닝이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좋아요. 다 결정할 때 좋아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학생의 중심, 학생의 감염, 학생의 편리함, 학생의 학업. 부차적으로 나오는 게 거기에 대한 교사들의 업무의 증가라든지 불편함이겠죠. 항상 학생 중심, 학생의 성장 중심, 현장 중심. 그러면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있다. 그쵸? 이것도 재밌겠네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생의 성장과 교사들의 불편함이 대립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선 문제 자체가 틀렸죠. 대립이라고 대립할 수가 없죠. 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대립하는 상황이 나오면 안 돼요. 학교란 무엇인가 생각해서, 그렇죠? 서로의 권리와 늘 존중하는 방향으로 소통과 협력의 방향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겠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학교 업무 정상화 나오니까 또 나오네요. 전시성 행사 하지 마라. 전달 중심 회의 하지 말고 뭐 해라? 전달 중심 회의 지양하고 어떤 회의 해라? 안건 중심 회의 해라. 행정 업무 경감하고 업무의 적정 분배, 책임 소재, 전결, 공문 처리 과정, 그쵸? 뭐 나머지는 크게 안 중요하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소통과 참여의 역동적인 학교 문화, 소통과 참여의 학교 문화 나오면 크게 세 개 조직이에요. 결국은 교사, 학생, 학부모. 교사는 뭐예요? 교사, 학생, 학부모. 교사는 나오면 결국 뭡니까? 교장은 존중하고 권한을 이양해라. 교사는 어떻게 하라? 좀 더 적극적이고 동력성 기반의 무엇이다? 교직원 회의 통해 가지고 해라. 학생 자치해라. 학부모 학교 참여시켜라. 이 얘기 맨날 나오는 것이겠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의 리더십, 교사 리더십, 역동적인 학교 문화 쭉 나오네요. 솔선수범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교사의 리더십은 동료성, 그쵸? 공유해라. 역동적인 학교 문화
쭉 민주적인 교직원 회의 전달 중심 하지 말고 안건 중심으로 해라. 모두의 의견이 존중되는 민주적인 회의 문화를 갖춰라.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학생 자치 문화 형성인데 학생에 힘 줘라. 얘네 공간 마련해주고 예산 주고 얘네 조직하고 선거할 때 학생들이 하게 하고 학생 주도 시키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학생 자치회의 회의 결과를 학교 운영에 반영해라. 얘네들이 한만 이래도 이게 자기네들 소리로만 그쳐버리면 하고 싶겠어요. 학생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 학생 자치의 의견들이 학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라. 그 다음에 신뢰와 지지 기반한 학부모 참여 활성화해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재미있는 게 학생뿐만 아니라 소속감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학부모 전용 공간 확보랑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서 학부모 그냥 날로 먹지 말고 공간도 마련해주고 예산도 마련해주고 역량 강화 연수도 하고 마인드도 제고해서 꽤나 괜찮은 그쵸? 우리의 학교 동반자로 만들어라. 성장시켜라. 학생도 성장하고 학교도 성장하고 학부모도 성장해야 된다. 결국 그 얘기겠죠. 그 다음에 학교 지역사회 협력 체제.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주성 갔으니까 두 번째 하위 요소인 윤리적 생활 공동체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윤리적 생활 공동체란 인간 존엄의 가치를 중심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중과 배려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안전과 평화의 가치를 지향하는 삶의 방식으로서 신뢰 구축, 민주성, 상호 존중, 신뢰 구축, 배려, 존중과 배려, 경쟁과 효율성 중심의 교육 활동이 일어나는 교실에서 이제 너무 경쟁시키지 말고 효율성 중심으로 하지 말고 관계, 규범, 신뢰가 기반된 생활 공동체로서의 교실을 해라. 윤리적인 건. 평화로운 공동체 문화, 학폭, 교권 침해, 교사간 갈등, 학부모 이런 거 다 교육적으로, 평화적으로 해라. 여기 법원 아니다. 경찰서 아니다. 학교는 어떤 공간이다? 교육기관이다.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떤 방식으로 바라봐라? 교육적으로 바라봐라. 어떤 한 아이가 있어요. 사고 쳤어요. 거짓말 많이 했어요. 선생님한테 욕했어요. 밉지. 때려주고 싶고. 그쵸? 때려주고 싶고. 혼내주고 싶고. 정의가 살아 넘치게 하고 싶죠. 하지만 여기는 어디다? 학교다. 교육적으로 생각해라. 학생 중심으로 생각하고 평화적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중과 배려, 문화, 서로의 가치. 여기 중요한 단어 나왔네요. 평화의 소중함을 알고 다양성 존중, 서로의 권리와 다름을 존중한다.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다양성 존중, 서로의 권리와 다름. 아까 학교 자치에서는 교장 혼자 하지 말고 너 매기 혼자서 하지 말고 다 같이 해라라고 많은 물고기 집어넣었어요. 서로 막 싸우겠죠. 이건 내 권리야, 내 권리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라? 조화롭게 살아라. 그게 바로 뭐예요? 윤리적 생활 공동체가 되라. 그럼 어떤 걸로 윤리적 생활 공동체가 되라? 민주시민교육. 실천중심 민주시민교육. 그냥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실천중심이잖아요. 실천중심이면 뭡니까? 학급중심, 생활중심, 교육과정중심, 학생자치. 이런 말 나오겠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도 어떻게 해라? 민주시민 교육과정 짜라. 짤 수 있으면. 교과에서 창의적 활동에서. 할 수 있으면 뭐 이용해라. 더불어민주시민 교과서 활용해라. 세계시민 민주교과서 사용해라. 그죠? 윤리적 생활 공동체의 핵심 키워드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실천 중심 민주시민 교육.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 신뢰와 공감, 자율과 책임, 협력적인 학교 문화. 신뢰와 공감, 자율, 책임. 자율 친구 누구예요? 자율 친구.
자율친구, 책임. 완전히 끝에서 끝에 있는 것 같지만 자율이랑 책임은 같이 갑니다. 학교에 자유를 부여했으면 학교 니네가 책임지고 해봐. 학교평가 민주주의 지수. 그 다음에 뭐예요? 학교 주도성 종합감사. 이런 것들. 그죠? 경쟁 비교 외적 보상 이런 거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 서로 존중해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서로 존중해주는 언어 써라. 교사들 뭐 하지 말아라. 야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름 불러라. 어렵죠? 존댓말 써라. 존대해라. 상호 존중해라. 행복한 교실을 위한 협력적 문화. 그쵸? 그 다음에 아까 다 같이 모아놨으니까 뭔가 규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큰 물에 교장 혼자 놀지 말고 다 같이 놀아라. 다 같이 노는데 어떻게 놀아라? 평화적으로 놀아라. 교육적으로 놀아라. 존중과 존배, 존중과 배려해라. 참여와 소통해라. 구체적인 방안, 생활규범 만들어라, 같이. 공동교약, 공동실천, 평화로운 교실 만들기 프로젝트 하고, 이런 거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학생 중심인데, 요새는 바뀌었어요. 학생 중심 아니에요. 어떤 거요? 학생 주도. 교사는 뭐 해라? 교사가 주도하지 말아라. 뭐 해라? 교사는 멘토, 퍼실리테이터, 촉진자, 사회자, 판 깔아주는 거. 판에선 누가 놀아요? 학생들. 학교 축제 무대 세워놓으면 누가 놀아야 돼요? 학생들. 무대 세워놓는 거 도와주는 건 교사. 그죠? 처벌 대책 위주의 생활 지도하지 말아라. 그건 아시죠? 생활 지도와 생활 교육이 뭐가 틀린지. 생활 지도는 이런 처벌 중심 이런 게 생활 지도야 하지 말아라. 교문 지도, 생활 지도. 생활 교육은 학생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민주적으로 해주는 게 생활 교육이죠. 왕따, 욕설 없는 학교 문화 조성. 욕설 하면 안 돼요. 욕설하지 못하게 선생님이 욕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라? 학생 주도로 해라. 또래, 어깨동무.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 다 어디로 들어와라? 교육과정으로 들어와라. 교육과정. 재구성해라. 교사별 교육과정 해라.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평화교육 활성화. 교육과정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생활 속의 평화교육 처벌 지양하지 말. 처벌. 대화, 회복적 배려, 경청, 비폭력 대화, 일성적 공감. 나오죠? 실천 중심 민주시민교육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민주시민교육 어떻게 실천 중심으로 할 거냐? 생활 속에서 해라. 학생 주도로 해라. 학생의 주도로 해라. 교과 범교과 해라. 이거 진짜 좋은 말이에요. 교육과정 수업 평가 과정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반영해라. 수업할 때 애들 좀 말 좀 들어줘라. 평가할 때 좀 들어주고 교육과정 짤 때 들어줘라.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회활동 참여 프로젝트 및 학생주도 사회 참여를 동아리 운영. 다시 한번 또 요약해 봅니다. 그래서 실천 중심 시민교육이란 생활 속, 생활협약, 민주시민교육과정, 민주시민교과서, 교과, 범교과, 교육과정 연계, 교육과정 수업 평가 과정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반영한다.
이 중에 나오는 게 이제 또 구체적으로 가자면 학생 자치회 어떻게 내실화할 건가?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학생 자치회. 학생 자치 임원만을 위한 자치가 아니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모두 참여. 자율적 임원 선거 전 과정을 학생들로 구성된 선관위에서 학교 이거 제일 중요해요. 학교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 보장, 학생 대토론회, 정기적인 교직원 간의 간담회, 다 이제 결국은 학생 주도 자치 활동 활성화, 학교 운영의 반영, 좋다. 학생 자치회 뭐다? 모두 참여, 그쵸? 어떻게 해라? 학생 주도성을 가지고 해라. 대토론회 해라. 학교 행사 니네가 한번 해봐라. 어떻게? 학생 주도로. 그 다음에 너희들이 결정한 거 있으면 학교 무엇에 반영해라? 정책에 반영해라. 결국 이게 뭐다? 학생 자치화다. 자치다. 그래서 이거 논술 제가 한번 써본 건데 윤리적 생활 공동체의 핵심 이런 것들. 아까 말했죠.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할게요. 학교 민주주의 수족관에 물고기 많이 넣자. 교장 한 마리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윤리적 생활 공동체. 여기에서 어떻게 지내야 된다? 조화롭게 지내야 된다. 어떤 원리로? 민주의 원리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협약도 만들고 학교 문화를 바꿔가고 학생회도 그쵸? 활성화하고 자 다시 한번 가봅니다. 학교 자치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 공동학습자는 좀 이따 할게요.